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절 미스코리아 선으로 당선되며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로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연예계에 입문한 고현정은 배우로 변신 후 소위 제일 잘나가는 톱스타 여배우로 인기 최절정에 있던 20대 중반, 당시 신세계 그룹 재벌 3세였던 정영진과 결혼하며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현실판 신데렐라가 되어 수많은 이들의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 고현정이었죠. 그런데 인생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연속이라고 고현정의 인생 역시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낳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한 채로 수없이 많은 루머가 난무한 가운데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게 되었고, 그렇게 33살의 나이에 고현정은 그동안에 화려했던 인생을 리셋하고 더 이상 엄마 고현정, 아내 고현정이 아닌 인간 고현정으로 오롯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도 있듯이 고현정은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처럼 보였다며 푸념어린 고백을 했을 정도로 아픈 시간들을 겪으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느꼈던 순간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의 톱스타 여배우의 재벌가 며느리의 화려한 수식어는 모두 가져봤지만 나이에 비해 굴곡이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쓴맛도 제대로 경험한 인간 고현정. 과연 그녀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녀의 인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 전라도 화순군에서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난 고현정은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현정의 학창시절의 기억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끼 많고 밝고 활발한 귀여운 꼬마였지만 남다른 발육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고현정은 어둡고 병약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죠. 고현정의 중학교 1학년 때의 키가 지금의 키인 173cm였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시원시원 훤칠한 큰 키는 그녀를 최고의 미인인 미스코리아로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녀의 학창시절을 어둡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현정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키가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커서 이상한 아이였어요. 봄에 산 옷을 가을에 입지 못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빨랐으니까요. 반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보니 학교 책걸상이 저한테는 너무 작았고 제가 마치 또래 친구들의 이모처럼 보였죠. 실제로 반 친구들이 쟤는 사실 나이가 20살이래 라며 수근대기도 했어요. 저는 버스로 학교를 통학했는데 제가 학생표를 낼 때마다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고, 저는 그런 시선이 싫어서 어떤 때는 등굣길에 그냥 표를 2장을 내고 타고 집에 올 때는 표가 없어서 먼 길을 걸어서 집에 오곤 했어요. 그런데 키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컸지만 이상하게 밥은 더 안 먹어서 저는 항상 빈혈을 달고 살았어요. 김밥 한 줄을 하루에 다 먹기도 힘들 정도였고 밥을 다 못 먹어서 야단을 맞고 억지로 먹다가 토를 하기도 했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는데 딱히 병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키도 너무 크고 몸도 약하고 하다 보니 초등학교 내내 한 명의 친구, 중학교 때도 한 명의 친구가 있었고 대학 시절을 통틀어도 딱 한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양보다 질로 친구를 사귀었죠.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발육 상태 때문에 학창시절 고현정은 스스로 창피함을 많이 느꼈고, 그렇게 자꾸만 움츠러들다 보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주로 집에서 혼자 피아노와 책을 벗삼아 지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남다른 고충을 짊어지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고현정에게 오히려 큰 키가 장점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긴 생머리를 자르려고 찾은 미용실에서 고현정의 미스코리아 제목임을 한눈에 알아본 이가 나타난 것이죠. 그 미용실은 전통적으로 수많은 미스코리아를 배출해낸 마샬 미용실이었습니다. 당시 미용실 원장은 고현정이 미스코리아 진 제목임을 확신했고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미성년자는 진이 될 수 없었던 규정이 있어서 미용실 원장은 고현정에게 1년만 더 기다렸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가자고 권유했지만 고현정은 이왕 결심이 선 김에 당장 출전하기를 원했다고 하죠. 내성적이고 전혀 사교적이지 않던 고현정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미인대회에 출전하겠다고 하자 고현정의 부모님은 물론
단짝 친구 역시 미쳤다고 했을 정도로 고현정의 변화는 그녀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너는 키가 크니까 나중에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 라는 말을 하면 그런 동물원의 원숭이는 되기 싫다며 필요 이상으로 발끈하고 화를 내던 고현정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어 이제는 스스로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간다고 나오니 모두가 놀랄만도 했죠. 그렇게 고3 때 출전한 1989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고현정은 오현경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선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현정과 경쟁하며 미스코리아 진을 수상한 오현경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현정이는 이미 후보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으로 예쁘기로 유명했어요. 현정이는 자세도 가볍지가 않잖아요. 현정이만의 고급지고 우아한 분위기가 있었죠. 라며 고현정 때문에 대회 내내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통해 독보적인 매력을 과시하며 화려하게 연예계에 입문한 고현정은 당선 직후 방송국에 갔다가 다시 한번 우연히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입상한 자신들은 방송국 로비에 쭉 서서 대기를 해야 했지만 배우들에게는 따로 분장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배우들이 편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고현정은 나도 저렇게 대접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무작정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이듬해인 1990년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며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된 고현정은 1991년 신인에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선물 같은 드라마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최고 시청률 59%에 육박했던 화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 신인 고현정이 캐스팅된 것이죠. 여명의 눈동자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최재성, 최시라, 박상원 등이 총출연했던 스케일이 남다른 드라마였는데 이런 대배우들과 함께 작품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한 고현정에게는 엄청난 행운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 고현정의 연기 여정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죠. 고현정은 1993년 평균 시청률 38%를 기록한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1995년 최고 시청률 64.5%를 기록하며 귀가시계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레전드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에 잇따라 출연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그 누구보다 화려한 2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고현정은 뉴욕에서 재벌 3세 정용진을 만나며 운명적인 사랑도 하게 되었죠. 여명의 눈동자와 모래시계를 연출한 김종학 PD로부터 뮤지컬 관람이 연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들은 고현정은 뉴욕을 여행하며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관람하게 되는데 마침 이때 보스턴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 뮤지컬을 보러 온 정용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영어가 서툴러 좌석을 못 찾고 헤매던 고현정을 정용진이 발견하고 도움을 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고현정의 나이 풋풋한 22살이었고 정용진의 나이 25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2년여 열애 끝에 1995년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재벌 3세와 톱스타의 결혼이라는 신문 타이틀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렸죠. 당시 고현정의 나이 25이었고 결혼과 동시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큰 키 때문에 늘 주눅이 들어있고 다소 어두웠던 학창시절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미스코리아로 등극해 문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가 되지를 않나 톱스타로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있던 시기 돌연 재벌 3세와 결혼을 하며 진짜 신데렐라가 되지를 않나 그야말로 드라마 속 여주인공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경험한 고현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며 재벌가 며느리가 된 고현정이었고 모두가 그녀의 결혼 생활을 궁금해했지만 결혼 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습니다. 고현정이 두 자녀를 출산했다는 소식 외에는 그 어떤 소식도 좀처럼 듣기 힘들었고 실제로 8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파파라치에게 찍힌 고현정의 사진은 단 3장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렇게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 고현정을 둘러싼 수많은 루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파라치 컷에서 고현정의 모습은 많이 그늘져 보였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고현정이 재벌가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부터 시작해 불화설, 결별설, 부부 갈등설 등 결혼 생활의 위기와 관련된 각종 루머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죠. 그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커져가던 2003년 11월 두 사람의 협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2살에 만나 사랑을 하고 25살에 결혼해서 28살에 엄마가 되고 33살에 다시 혼자가 된 고현정이었습니다.
결혼 8년 6개월 만에 맞은 파경이었고 이 소식은 모든 스포츠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죠. 게다가 고현정이 6살 아들과 4살 딸, 두 자녀의 양육권까지 포기했다는 사실과 고현정이 받은 위자료가 15억이라고 알려지면서 더 많은 루머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고현정은 이혼 후 잠적하다시피 자취를 감춰버렸죠. 이후 고현정이 마음을 추스리고 대중 앞에 다시 서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현정은 2005년 1월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봄날로 방송에 다시 복귀했는데 이혼 후 약 1년 만에 복귀이자 결혼으로 은퇴를 선언한 후 10년 만에 방송 복귀였습니다. 드라마 봄날 제작 발표회에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현정을 취재하기 위해 무려 200명이 넘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이 자리에서 고현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과 동시에 연예계를 떠날 때는 매몰차게 떠났었는데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10년 만에 드라마 출연이라 제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사람들 앞에 더 많이 서고 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소식도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요. 드라마 제목처럼 제 인생에도 제2의 봄날이 찾아오면 좋겠어요. 라며 덤덤하게 복귀 이유를 밝혔죠. 그렇게 톱스타 출신의 재벌가 며느리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떼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과도 생이별을 하며 여자로서 엄마로서 큰 상처를 안고 30대 초반 홀로서기에 나선 고현정은 드라마 봄날에 이어 여우야 뭐하니, 히트 등에 연달아 출연하며 완벽히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출연한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고현정은 배우로서 완벽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고현정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사극이자 그동안 주인공만 도맡아온 고현정이 처음으로 조연이자 악역인 미실역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고현정이 연기한 미실은 극 전체를 아우르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오히려 주인공인 선덕여왕보다 더 큰 존재감을 발휘하며 드라마를 이끌었고 일명 미실 신드롬을 일으키며 시청률 대박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고현정의 존재감이 빛을 발한 드라마였던 것이죠. 이 드라마로 고현정은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백상예술대상 TV부문대상, 서울 드라마 어워즈, 한류스타상 등을 석권하며 명실상부한 그의 최고의 배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혼 후 6년 만인 39의 나이에 배우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홀로서기도 완벽하게 해낸 고현정이었죠. 그렇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조금은 생겼는지 고현정은 2009년 무릎팍도사에 전격 출연해 신비주의를 벗고 그동안 대중이 궁금해했던 재벌과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고현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22살 어렸을 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재벌이라서 특별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없었어요. 허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집이 좋구나 정도였죠. 일각에서는 제가 사랑이 아닌 배경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굉장히 세련된 유머를 가진 분이고 정말 착하고 멋있는 분이에요. 만약 사람만 본다면 다시 결혼을 하라고 해도 저는 그분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많이 어렸고 결혼을 너무 빨리 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배우고 다듬어진 상태에서 만났더라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정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라며 준비가 되지 않은 25살의 어린 나이에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기대에 부응을 하며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음을 암시했죠. 그렇게 조금씩 신비주의 이미지를 벗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고현정은 2012년 고쇼라는 SBS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게스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행복했던 추억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 뜻밖의 심경 고백을 합니다. 평소 주로 집에만 있기 때문에 집순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고현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고쇼를 진행하려고 밖에 나오면 저만 빼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여요. 라며 아무리 홀로서기에 성공도 하고 배우로도 그 어느 때보다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마치 이혼의 상처 후 자식들과도 생이별을 하고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다들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고현정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언급해왔습니다.
2009년 MBC 연기대상 대상수상 소감에서는 제 아이들이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라며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의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고, 만약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이 생각나 미칠 것 같기 때문에 늘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싶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고현정은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헤어질 때 아이들이 6살, 4살이었어요. 아이들이 한창 예쁠 때 원 없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줬어요. 그거 하나는 애들한테 자신 있죠. 사실 아이들을 볼 수 없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 마음에 우울이 생길까봐 제가 자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저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늘 산뜻하고 멋있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엄마를 기억하고 추억해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제가 좋아서 미치도록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최근 고현정은 데뷔 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 SNS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의 소박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팬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사생활 노출이 거의 없던 고현정이 이렇게 큰 용기를 내게 된 이유도 바로 자녀들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고현정은 2009년 무릎팍 도사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절친인 정재영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그동안의 근황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랜만에 소통에 나선 고현정을 향한 대중의 관심은 너무나 뜨거웠고 고현정을 반기고 응원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팬들이 남긴 따뜻한 응원의 글을 읽으면서 고현정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고현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들을 봤는데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읽었던 댓글을 읽고 또 읽고 막 엉엉 울었어요. 저는 그동안 어디에 나가서 그렇게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진짜 나쁜 말들만 들었었거든요. 모두가 다 나를 싫어하지는 않는구나라고 그때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한 마음을 좀 더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연락이 왔어요. 너무 놀랐죠. 이런 컨텐츠에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죠. 누구한테 연락이 온 것인지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고현정이 방송으로나마 엄마의 모습을 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연락을 해온 사람이 바로 고현정의 자녀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현정 유튜브 채널은 한 달 만에 구독자 27만 명을 훌쩍 넘기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현정은 최근 영상에서 절친 정재영 강민경과 함께 바에서 가볍게 한잔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렇게 고현정이 세상 밖으로 나와 오픈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거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스코리아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늘 대중의 뜨거운 주목을 받아온 고현정이었고, 때로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관심이 무섭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는 오해에 사로잡혀 세상과 소통할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 움츠러들며 그렇게 혼자 보낸 시간이 많았던 고현정이었는데, 다행히 고현정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이 큰 힘이 되어 준 것이죠. 고현정은 영상 마지막에서도 홀로 섬으로 들어간 내게 먼저 곁을 내어주고 묵묵히 머물러준 두 사람이라며 정재영과 강민경을 의지해 한 발짝 한 발짝씩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고현정은 집에서도 날아다닌다며 최근 자신에게 벌어진 놀라운 변화에 대한 행복감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현정처럼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을 부러워했겠지만 정작 고현정은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그동안 동경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혼 후 드라마 봄날로 복귀했을 때도 그저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던 고현정이었는데, 나이 53이 되어서야 드디어 오랜 바람을 이루게 된 고현정이었죠. 한편 고현정은 몇 년 전 심각한 건강 이상으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명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병원 한 군데에서 검진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서 두 병원이 합심해서 검진을 진행해야 했을 정도였고, 그렇게 어렵게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아서 괜찮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길을 가다가 쓰러져 길을 가던 행인들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해야 했을 정도로 위험한 고비가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약을 계속 복용 중이라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큰 일을 경험하고 나니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되었다고 고현정은 고백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났고 아예 집 전화만 남겨두고 핸드폰을 없애버릴 정도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유난을 떨었었지만, 아프고 난 후로는 누가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고 어디서 초대를 해주면 열심히 행사에도 다닐 정도로 적극적이 되었다고 하죠. 결국 이렇게 크게 아팠던 경험이 고현정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지금의 행복한 고현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입니다. 고현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신혼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995년 결혼을 하고 도쿄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며 그곳에서 3년 가까이 살았다. 아는 사람도 아는 곳도 없었고 혼자 밖에서 뭘 한다는 것이 쑥스러워서 어지간하면 집에 있곤 했다. 함께이거나 아니거나 난 혼자인 시간이 많았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물건을 사고, 둘이었지만 혼자였던 시간들을 견딜 용기가 필요했던 도쿄. 라고 말이죠. 그렇게 일본에서 한창 경영 수업을 받느라 바빴을 재벌 남편과의 신혼 시절 추억에는 외로움이 많이 깃들어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큰 키 때문에 주로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던 고현정은 어쩌면 최근까지 한평생을 늘 혼자인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고독하게 지내왔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고현정이 손을 내밀 때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들과 고현정을 아낌없이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고, 무엇보다 고현정의 변화를 반갑게 맞아주고 지켜봐주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니 연기자로서의 본업도 열심히 하면서 멋진 엄마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제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잔잔한 행복감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제2의 봄날을 사시길 응원합니다.